커리어 가이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전공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새로운 전공을 선택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전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학에 진학 후 전공 및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다양한 학과의 수업을 체험해 보면서 자신에게 보다 잘 맞는 흥미로운 학과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소개될 각 학과의 교수님들은 해당 전공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전공 수업을 약 30분 내외로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만나보시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에어컨, 텔레비전, 컴퓨터 등이 없다면 어떨까요? 전자공학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전자공학과는 전자, 전기, 통신, 반도체, 컴퓨터 분야 등의 기술을 연구하며 최근에는 자동차, 항공, 생명공학, 화학 등 공학의 전 분야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전자공학과는 전자, 전기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창의적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저희 전자공학과는 졸업하신 선배님들 혹은 회사 임직원분들이 취업과 진로에 관한 특강과 방학 중에는 자신의 개인 역량을 올릴 수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강을 듣고 자신의 진로 방향을 정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방학 기간의 특강에는 파이썬으로 배우는 딥러닝과 3D 프린터, 챗봇 등 여러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여러 실무 강화 교육이 진행되며 실무에 나갔을 때 필요한 지식들에 대해 심층 학습을 하여 학생들이 실무에 나가서도 완벽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자공학과 학과장 윤달환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전자공학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자공학과를 진학하게 되면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어떤 내용을 연구할 수 있으며 어떤 분야를 진출해서 연구할 수 있는 일을 실제 학과 교수님들이 연구 부분과 졸업한 선배들 그 외에 사회에 나가서 어느 만큼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전자학과를 전공했을 때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살펴볼 수 있는 바가 되겠는지를 본 소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페이지는 전자학과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에 학과 소개, 그 다음에 학위 과정, 커뮤니티, 동아리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위에 조금 더 세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소개란은 학과 개요와 교수님 소개, 학위 과정에는 교육 과정, 졸업 조건, 커뮤니티에는 이제 공지사항, 또 채용 정보, 학과 일정, 전공 자료실, 포토 갤러리 등이 있고요. 동아리에는 우리 세명대학교가 전자공학과가 이제 4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컴즈어, MX, 주파수, 차세대, 무선통신 동아리가 있어서 각 교수님들이 하나씩 담당하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 특성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실감형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4차 산업시대에 스마트카, 드론,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앞선 학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전자학을 전공했을 때 우리가 취득 가능한 자격증이 다양하게 있고, 그 다음에 진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공무원, 일반 기업 연구소, 다양한 회사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이 여러분 보시면 참 훌륭한 선배들이 많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보면은 대학교 교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고등학교 교감 선생님, 교무부장님, 교육부장 이렇게 그 진출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온 유학생으로 조상 박사가 운남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그 SK 하이닉스 반도체 수석부장, 에버다임의 연구부장, 그 로보비전의 대표, AT 솔루션의 기술이자, 그 외에 다양한 국책 연구기관에도 송건식 박사나 이용식 박사가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림은 여러분 선배가 학회에 참가하고 그 상을 받은 그 사진들이 나타내 있습니다. 또 전자학을 졸업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연구를 하실 경우에 특허라든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이제 보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표지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 다양한 분야의 지적 재산권을 보유할 수 있는 내용을 잠깐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전자학과 교수님들은 다양한 국책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1990년도 개교 이래에 95년도, 98년도 등 최근까지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예전엔 지식경제부라고 했고요. 보건복지부, 현재 통상산업자원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양한 정부 기관과 기업들과 함께 다양한 제목의 연구를 수행해 왔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그 우리 전자학과에는 창업한 교수님들 계세요. 그래서 그 창업 교수님들이 했던 아이템들이 있고, 그게 이제 2005년도에는 모바일 융합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최초로 RFID, 모터, LED를 융합한 보드를 개발해서 실험 장비가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셋탑박스를 개발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경력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일본 DMB를 개발해서 이와 같이 수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 학생 벤처 1호로 주 리노셈을 창업해서 50억의 매출을 올리는 선배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2003년도 정기연구소, 삼성병원, 주식회사 메디슨, 세명대학교 전자과가 참여해서 심자도를 개발해서 연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250억짜리 프로젝트였는데, 이와 같이 전자학과에서는 심장 팬텀이라고 합니다. 심장 팬텀을 모델링해서 요 심장 팬텀을 다양한 포인트로 나누면요, 요 포인트 하나하나가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통해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3천 공간상에 뿌려줌으로써 심장의 이상 유무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장치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2010년도 디젤 차량용 통합 히터 및 시험 설비 개발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시험연구원, 독일계 마넨휴멜 코리아 회사, 그 다음에 신화이텍, 세명대학교 전자과가 공이 참여해서 기술 개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보시면 교수님이 있죠. 자, 어떤 것을 개발했냐면 이와 같이 히터가 있습니다. 디젤 차량에 이 히터에 센서를 통합을 해서 개발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전기적인 신호가 이렇게 코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히터에 의해서 우리가 엔진이 시동하게 되겠는데 시동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럼 시동하는 시점에 있어서 전기적인 특성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걸 이제 테스트하는 장비가 되겠고요. 그럼 이 부품을 생산할 때 시험 장비가 있어요. 생산 시험 장비. 여기 모니터가 있잖아요. 이 모니터에는 이와 같은 그 신호의 특성이 디스플레이 되고 이 안에다가 시험 테스트를 했을 때 그 특성, 전기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 부품의 이상 유무, 정상적인 동작 유무를 우리가 판단해 쓰이게 되는 그런 연구로 진행했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당시 오버플로 밸브라는데 엔진에 우리가 오일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악셀을 밟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셀을 밟을 때마다 엔진 오일이 거꾸로 역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역류되는 오일을 반대로 엔진 속으로 피드백 시키는 이런 그 부품이 되겠는데 이 부품을 생산할 때 압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압력에 대한 게이징이라고 하죠. 그 게이징이 어느 단계에서 얼마만큼 나타나느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 시험 할 수 있는 장치를 이렇게 개발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2012년도 자동차 휠 베어링을 이제 갱추리 라인과 함께 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신화이텍, 생기원, 중소기업청과 함께 개발했던 건데 휠 베어링이라는 것은 이 휠 베어링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로스가 얼마나 생겼냐, 그 다음에 휠 베어링의 그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고 생산비 절감, 월, 년 단위로 총 생산량과 함께 손실, 로스가 얼마나 생겼냐를 자동으로 우리가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이 통합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자모가를 전공하면은 센서와 IoT와 그 다음에 생산 실행 또 모니터링 과정 이 전체 전반부를 우리가 프로그램하고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장 자동화로서 생산기술시험원과 세명대 전자학과와 신화이텍이 개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휠 베어링을 생산할 때 오토로더 자동으로 밑에서부터 로봇가 끌어올려주고 그리퍼 그걸 깎아주고 그 다음에 스토커 반대로 돌려서 가공하고 그 다음에 반출하고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이제 자동화 또는 로봇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2014년도 에코번 인터내셔널과 세명대 전자학과 충북 테크노파크가 개발한 오일 주입 공정 자동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금색으로 돼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요 6개 헤드 내에 요 밑에 플라스틱 안은 또는 어떤 파우치가 밑에 있으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오일이 주입돼서 우리가 그 이 파우치라든가 플라스틱 통을 생산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 충진하고 오일 충전 후에 자동화를 이루면서 오른쪽으로 이 오른쪽 장벽에 이동을 하면서 탬핑 장치가 있습니다. 뚜껑을 자동적으로 막아준다든가 테스트해준 장치가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그 오일 주입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데도 역시 전자학과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보시는 분이죠. 이분이 우리 학교 교수님입니다. 이거는 2014년도에 에뉴드와 세명대학교 전자공학과와
강원산업단지공단이 공동으로 요 데크를 요걸 데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 데크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산책로라든가 둘레길 보면 요런 나무 목재 같이 생긴 게 있죠. 이걸 우리가 데크라고 합니다. 요 데크를 생산한 요 장비, 요 자동화 생산 라인 장비를 이제 개발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런 데크가 내열성 실험에 의한 힘 현상이 제대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검증해야 되겠죠. 이 페이지는 2014년도 동현보트와 세명대와 충북 TP가 공이 연구 개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체 몰드와 성형용 백큐um 인퓨전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건데 요 이름은 뭐냐? 이와 같이 보트를 설계하면은 그 보트에 요 에어 튜브가 있죠. 보트 에어 튜브를 위에 이렇게 금형 설계를 제작해서 요 금형 설계 제작한 안에 우리가 에폭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와 같은 프레임을 뽑아냅니다. 요 프레임을 뽑아낸 위에 이와 같이 에어 튜브를 연착시키면 최종적인 이런 보트가 완성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트를 완성하는 공정상에 있어서 여기를 어떤 공정이냐면 겔코트, 열터널, 섬유적중 진공 수입 주지가 있습니다. 요 과정이 여기 3, 4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 4 공정에 있어서 요 부분을 통합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요 통합 장치를 개발해서 이와 같은 형태의 그래픽 구조를 가지고 최종 3D 모델링과 함께 이렇게 자동 생산을 쓰는 공정을 두 가지 공정을 하나를 통합해서 우리가 설계했다라는 이런 연구,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전자학과가 참여해서 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2017년도 퓨런 메디칼 세명대학교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이 세계 최초로 체외형 바이오 피드백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바이오 피드백 장치를 하는데 요건 어디서 먹느냐? 요 장치는 그래서 여성이나 남성들이 이렇게 여성분들 어머니나 아기를 낳게 되면요. 요 관략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략근이 이렇게 약해지고 소변이 자기도 모르게 흘러내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략근을 운동시켜주고 그러면 자동으로 내려오는 소변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치료 후에 요 관략근이 이렇게 강화시켜준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소변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이제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자동으로 오줌을 내리는 걸 우리가 요실금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이제 변비도 걸릴 수 있고, 그다음에 요런 부분에 있어서 치료를 하기 위한 장치를 우리가 바이오 피드백 장치다 그렇게 이름하고요. 그래서 병원용과 이제 개인용이 있는데 병원용은 이렇게 의자처럼 생겨서 앉아 있으면 요 밑에 개인용을 보시면 요 가운데 하중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모터가 쓱 올라오면서 하중에 따라서 이런 펄스를 발생시키면은 그 몸에 따라서 이제 힘을 줘 가지고 이 관략근을 운동을 강화시키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밑에 파형을 요거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요 펄스파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힘을 주어서 요 펄스파만큼 우리가 유지해 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지 않도록 연습을 해서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이게 또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애니메이션 기법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루하지 않게 유도하는 그런 장치가 된데 세계 최초로 우리가 체외형 바이오 피드백 장치를 개발 연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2018년도 IoT 기반의 지능형 화재 안전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에코센스라는 회사와 세명대와 서울산업단지공단이 공익 연구를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우리가 배전반에 이렇게 화재가 나잖아요. 그럼 10초 내에 초기 진화할 수 있는 그 소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노백이라는 소재입니다. 이 노백이라는 가스가 있는데 이 가스를 마이크로 캡슐 단위로 우리가 포집을 해서 분말가루로 만들고 이 분말가루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껌처럼 이걸 우리가 패드라고 하는데 이 패드를 만들고 또 이 로프 안에 우리가 등산용 로프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이 소재를 집어넣어 만들어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이 배전막.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이 설치된 요 로프나 패드를 불에 닿으면 터져버립니다. 팍 터지면서 불을 끄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불을 끌 때 연기가 나는데 연기를 이제 온도를 감지하고 연기를 감지하고 불꽃 감지를 해서 감지된 센서와 연결된 IoT 사물 인터넷 장치를 개발하고 거기에 신호를 와이파이나 로라라는 모듈에 의해서 신호를 보내게 되면 그 신호를 받은 수신기가 있고요. 이 수신기를 통해서 또 속보계라는 걸 가지고 관리자라 통보하거나 또는 119 소방대 알려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플로에 있어서 우리가 IoT 기반의 지능형 화재 안전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전자공학을 전공하면 이런 분야에서도 연구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2019년도 우리 전자학과 졸업한 선배가 창업한 회사예요. 그래서 반도체 칩 검사용 속계 타죽 측정 시스템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명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AT 솔루션이 고객했는데 이 AT 솔루션은 우리 전자학과 선배가 창업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와 같이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반도체 칩이 있고 소켓이 있어요. 그 소켓에 이와 같이 실리콘 소재를 집어넣어서 위에 있는 핀셋이 내려와서 누르면 밑에 이제 요 바닥에 전기적인 신호가 잘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요걸 구분함으로써 IC 소켓의 그 문제점을 발견하는 이런 계측 장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요 계측 장비를 개발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을 갖는 내용은 위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요 계측을 할 수 있는 보드를 우리가 SMU 보드라는데 SMU 보드의 개수와 이걸 병행해서 또 하나의 보드 위에 이걸 전체 통합함으로써 최종적인 하드웨어 장비를 개발해 놓은 거고 요 밑에는 요 보드를 4개, 2개 구성함으로써 특징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된 나온 제품이 다음과 같은 우리가 모양을 3D 그래픽으로 그려준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2020년도에 외기 환기 장치 및 지능형 실내 공기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미세먼지에 의한 공기질이 안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때문에 그런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 오염이 많이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일반 가정이 있는데 일반 가정에 미세먼지 같은 것이 꽃가루 등에 들어올 수 있는 요 창틀에다가 공기청정기 장치를 달고 이 안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센서에 의해서 구동할 수 있는 장치가 이루어지면은 공기질이 안 좋다. 그러면 외부에 창을 열어서 먼지를 빨아들이고 그걸 배출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실내 공기 압력이라든가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가스, CO2 이런 등의 분포를 체크하려면 복합 환경 센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환경 센서가 필요한데 그때 우리가 복합이란 말을 씁니다. 왜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합 환경 센서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클라우드 컴퓨터에 알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중간에 이런 신호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요 밑에 그림과 같은 우리가 IoT 하드웨어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IoT 하드웨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전반적인 연구를 전자학과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0년도 요게 TiO2 산화 티타늄이라고 합니다. 요 산화 티타늄을 소재로 한 수소 센서 그 다음에 착탄력 이동식 수소 감지기 및 수소 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수소 시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소 시대다면 이런 수소통에다가 그 요소에 이런 가스가 셀 수 있는 요소에 센서를 달아서 그 센서가 샜다라면은 이 안에 관리자 외에 이 휴대폰에도 역시 연락을 함으로써 무선으로 망을 구축하고 이런 누출을 체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전자 전공한 사람의 역할이겠고 특히 이제 센서를 개발한다라면 역시 더할 나위 없이 전자학과가 이런 걸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2012년도 강원도 산업단지공단 실증화 사업에 참여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실증화 사업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넓은 그 공단 안에 LED 조명, 그 다음에 태양열, 또 폐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폐열 시스템과 가로등이 통합된 이런 통합 환경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기에 이제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IT 융합 교육장을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전자공학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때 우리라면 이런 통합 시스템을 설치할 때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에너지 절감, 에너지 관리, 그 다음에 에너지 모니터링 등등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결국 우리 전자공학과가 감당할 수 있는 분야도 되겠다, 한 분야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요거는 이제 2019년도 무인 기지국의 자동 화재 속보 시스템을 개발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KT에 가면은 이와 같이 렉이 무선 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 시스템에 렉이 있는데 이 통신 상반에 블랭크가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 그 공간 안에 자동 화재 속보 설비 장치를 개발해 가지고 특허를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우리가 전자학이 담당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 19년도에는 한국중기계와 전자학과에서 항탕발기 또는 파일 드랍의 경영 기술을 이제 컨설팅했는 이런 역할도 또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자학을 전공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중장비 같은 것도 위험하니까 전부 무인화하고 있죠. 원거리 리모트 컨트롤 통해서 원거리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원거리 제어한다. 또 이런 중장비를 무선 로봇이 감당하게 되겠을 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는 2005년도 터키 나린타스 그룹의 나린타스라는 그런 그 회장이 와서 셋탑박스의 구동을 시연하는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이 우리 전자과 교수님이고 요 사람이 나린타스라는 사람이고 요 사람이 비서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전자과 선배인 사람이고 여기 이제 그타 기회의 전자학과의 주파수 동아리가 참여해서 시연을 보이는 거가 되겠습니다. 요 밑에는 우리 실험실에 내려와서 이건 벤처 사무실이고 실험실입니다. 그래서 실험실에 내려가서 여러분 선배가 이와 같이 시연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전자학을 전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콩고 민주공화국에 가가지고 이제 IT 및 경제 자문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옆에 있는 친구가 오닐 모컬이라는 친구고 이 친구가 그 크리스라는 대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 대사와 닥터 오닐 모컬이가 담화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요 밑에는 이제 그 콩고 민주공화국의 경제사회 수석 비서관이 같이 농장에 가서 그 투어한 그런 장면을 같이 사진을 찍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요 내용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니까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2007년도 중국 후난성에 그 장사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레이트 웰이라는 장성 그룹이 있는데 장성 그룹의 셋탑박스 생산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현장에 있어 기술 이전, 기술 자문과 함께 우리 세명대학교를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요 동그라미 있는 요 원안이 우리 세명대 교수입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전자학과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이 그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과를 소개받을 수 있고 또 학과의 그런 전공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격증, 특허 등등을 이제 취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한 걸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다양한 분야의 그런 전공을 펼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자학과에 오시면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에 진출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가이던스에서 제공한 영상에서 흥미로운 학과를 만나보셨다면 전과나 복수 전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위에 몇 개 학과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전과나 복수 전공 가이드라인은 포털 사이트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진로 탐색 학점제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생회관 2층에 있는 취창업 지원처, 진로에 대한 심리적 고민이 과중된 학생은 학생회관 3층에 있는 참케어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명대학교는 여러분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